다음에는 그 대통령 선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공화당 보수당 여야에서 다 돌풍이 불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모습을 이야기 좀 하면서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왜 미국처럼 되지 못하는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자본이 지배하고 일반 국민들은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에 다 젖어가지고 미국에는 진보층도 없고 제대로 된 우파도 없다. 미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거의 무관심하다. 그래서 미국은 우민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미국 정치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완전히 정치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새로운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요. 근데 반면에 한국의 정치를 보면요. 제가 볼 때 100년이 가도 바뀌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신당이 창당된다. 자, 신당 창당의 주역들이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기존에 밀려났거나 비주류들이 또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습니까? 대선 때가 되면 벌써 합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권을 한번 봅시다. 끝도 없이 해먹는 한국의 그 보수 진영에 뭐 그렇고 그런 분들 결국은 또 총선에 다 되고 그 중에서 또 대선 나올 겁니다. 과연 한국 정치에서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정주영 회장 92년 대선에 출마했던 정도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만만치 않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언론에는 미국의 백악관형 내가 이 발음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백악관행 경선 레이스가 초반부터 요동을 치고 있다. 자, 뉴햄퍼스주라고 미국에서 가장 빨리 예비 경선을 하는, 미국은 정당별로 각 주별로 주가 50개 아닙니까? 돌면서 예비 경선을 해서 나중에 50개 주를 다 모아가지고 누가 득표를 더 많이 얻었는가를 가지고 그 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햄퍼스주가 굉장히 빨리 하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의 이 선거권을, 투표권을 가진 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버니 샌더스라는 이분은 상원 의원인데요. 미국에 100명밖에 없는 상원 의원인데 상원에 무소속이 1명인가 2명인가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인데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무소속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에 부의 재분배, 무상교육 같은 미국 사회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굉장히 진보적인 법안을 갖다가 법제화하려고 앞장서 왔고요. 실제로 실천을 해온 나름대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대선에 나서니까 미국에서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금융이 이대로 가서는 썩어서는 안 된다. 즉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가들이 미국의 2008년 이 금융위기를 불렀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도 고쳐야 된다. 조세개혁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의료, 즉 한국 같은 공적 의료보험을 보편화해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이런 미국 사회에서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진보적 의제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집회만 하면요, 한 2만 명 안팎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대선에 나서려면 돈을 갖다가 이 선거 자금을 잘 모아야 되는데 이게 미국 선거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단점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지금 돈도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뉴햄퍼스에서 지금 힐러리를 44대 37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공화당의 이 양당 후보가 아니면 거의 예를 들어서 의미를 찾기 어려운 미국의 대선 구조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소속 대선 후보 재벌이 1명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미미하게 끝나버렸는데요. 이분은 무소속으로서 독자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민주당 선거에 참여를 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힐러리가 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요, 지난번에 그 1차 폭스 TV에서 TV 토론이 있었는데 여자들에 대해서, 특히 여자 사회자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그 성적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인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2%를 받아가지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자한테는 여성들의 표를 보면 12%로 3등이라는데요. 어쨌거나 이 트럼프도 당분간 크게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유력 후보로 보였던 잽 부시, 거의 잽 부시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아주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스콧 워커 주지사, 이 사람은 잽 부시하고 1, 2등을 다툴 거라고 봤는데 이 사람도 한 자리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그 피오리나라고 휴렛 패커드의 사장을 했던 IT 회사에 미국에서 당찬 여성으로 유명한 이 여자가 군수 후보, 그러니까 10위 안에 못 들어가 11위부터 17위까지는 따로 마이너 TV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여자가 지금 트럼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요, 트럼프하고 피오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기성 정치인들이 빌빌 싸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미국에서 부시 가문에서 세 번째 대통령이 나올 거다. 아버지 부시, 그 다음 형님 W 부시,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지사를 했던 동생 잽 부시 이랬는데 지금 잽 부시가 이래 가다가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공유경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 그 카쉐어링처럼 이제는 이 과거처럼 과소비를 통한 시대가 끝이 났다. 그래서 서로가 돌려가면서 쓰는 공유경제가 앞으로 미래의 경제 행태가 될 거다. 즉 사람들의 소득이 과거처럼 많지도 않고 일자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그 낭비가 아닌 서로 간에 이 공유하는 경제로서 이 앞으로 미래의 경제 시스템이 짜여질 거다라고 하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지금 또 소액 기부로 100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미국의 노동절 9월 첫째 일요일까지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이념에서 미국에서 상당히 지식인층이나 진보층에 또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대통령 당선보다 미국의 정치 제도, 즉 정치와 돈과 관련되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미국에는 지금 정치 자금을 모으는 부분이요, 사실은 대선 후보에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힐러리가 두 번이나 대선에 이렇게 나설 수 있고 유력 후보로 존재하는 것은 힐러리만큼 미국의 조야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힐러리한테 지금 돈이 벌써 수백억이 모여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대선을 마치게 되면 수천억을 씁니다. 모금만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군산복합체, 중견기업들, 또 미국의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물론 쪼개기 원금처럼 해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들의 돈도 많이 밀어지고요. 그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상원의원 경력밖에 없었는데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그 오바마의 그 선거 참모였던 지금 시카고 시장을 하는 램 에마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요. 유태인들의 그 월스트리트 자금을 끌어다가 금융위기 때 오바마한테 투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비서실장까지 했고 지금 시카고 시장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오바마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에게 선거 자금을 모으지 못하면 대통령 후보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금권 정치의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다양하게 모은다지만 실제로 그 유력층으로부터 막 돈이 많이 주어지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한테 후원금 많이 낸 사람이 가는 1순위가 프랑스 대사 자리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이제 이탈리아 대사, 벨기에 대사, 미국하고 크게 트러블이 없는 그런 나라들을 가면 또 놀기 좋은 나라들에 이 대사를 보내줍니다. 돈 많이 낸 사람은요. 오바마도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정치 돈 모으는 부분을 이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시민평등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시민평등법에는 정치자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돈 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요, 유권자에게 한 100달러씩 쿠폰을 나눠주고 정부에서 유권자가 지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그 쿠폰을 갖다가 내게 해서 차라리 선거 공영제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자. 미국은 지금 투표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선거구, 즉 게리맨더링이라서 그래서 미국에는 8선, 9선, 10선도 하지 않습니까?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막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부를 일제하지 못하게 하고 유권자들이 그 정부로부터 쿠폰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모아서 대선 후보에게 자기 지지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면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지금 선거인단을 주별로 뽑아가지고 선거인단 숫자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찍자. 이 선거인단을 하는 것은 옛날에 주들이 결국은 각 나라처럼 행동하던 시대의 전통인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인단 제도를 하다 보니까 웃지 못할 게요. 부시 대통령, W 부시 아들이 처음 대통령이 될 때 2000년에 당시에 엘고어 그 부통령을 했던 클린턴 밑에 한테 전체 투표 수에서는 졌습니다. 이 미국 국민들의 전체 투표 수로 보면 이 부시가 졌는데 선거인단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근데 그때 플로리다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개표가 중단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플로리다에서 W 부시가 한 580표 정도 이겼는데 플로리다 표를 다 먹은 거예요. 플로리다 표가 한 20몇 표인가 좀 많은 될 겁니다. 그 표를 다 가져오는 바람에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통령 선거를 고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스타벅스 CEO 오나인 하워드 술츠라는 사람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스타벅스를 읽어가지고 스타벅스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대학에 가라 학비를 대주겠다고도 이야기하고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한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존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앞으로 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민들의 시각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대대적으로 돈 끌어모아가지고 각종 경력 관리하다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에서 다 용납을 하지 않겠다. 특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미국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진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득세하고 있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이 공화당의 정책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하고 비슷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확실하게 미국 주류 백인층에 과거에 이 백인들만 살던 미국 개인주의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또 부분들이 또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치가 이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지금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 정치는 언제쯤 바뀌겠는가? 굉장히 바뀌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바닥부터 뒤집어져야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개혁이 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미국의 이 대선 경선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